우리가 협회에서 주목하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7번째 페이지 역사 전문가 박광일 선생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선은 서울에다 왜 이렇게 궁을 많이 지었어요? 궁궐이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도시다. 도성. 도성 안에 네. 이제 궁궐이 있는데 네. 보통 이 궁궐을 왕이 머물면서 정치를 하는 곳 예.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곳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이 도시가 만약에 불에 타서 사라진다. 예. 그럼 정치가 멈춥니다. 아. 그러니까 항상 예비 궁궐을 만들어 놓게 되거든요. 스페어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경복궁이 법궁인데 그게 없으면 창덕궁, 창덕궁이 없으면 창경궁과 경희궁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덕수궁만은 그 만들어진 배경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자신이 머물 공간으로서 새롭게 예.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어떤 공간을 꾸민 것이 덕수궁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자리를 잡고 또 네. 복원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에는 정식으로 우리가 궁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 예. 5개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한 나라였네요. 그렇죠. 그만큼 어떤 정치, 그 다음에 어떤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완벽을 기하려고 했던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잡지사에서 아마 그 조선을 어느 정도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다루면 다룰수록 정근대 국가치고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느껴볼 수가 조금 있군요.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궁만 조금 이제 건립 목적이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약간 좀 예비적인 차원이 있다. 예. 선생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궁은 어디입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정도를 가장 사랑합니다. 나는 평등하다. 예. 왜냐하면 각각 느낌이 다르고요. 예. 조금 역할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내력으로만 놓고 보면은 창덕궁이 가장 오래된 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 아픈 것으로 보면은 한때 동물원이었던 식물원이었던 창경궁 잊을 수 없고요. 예. 사실은 아직도 옛 모습을 찾지 못한 곳이 경희궁입니다. 경희궁이요? 네, 경희궁은 아직도 옛 모습을 찾지 못했고 덕수궁은 네. 근대의 궁궐이라고 하는 예. 이전의 궁궐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궁궐이고요. 네. 이들 모든 궁궐의 바탕 네. 경복궁입니다. 하지만 5개 모두 평등하게 좋아하신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월화수목금 모든 게스트분들 그렇죠. 평등하게 사랑합니다. 네, 5손가락이 깨물면 다 아픕니다. 다 아픕니다. 네, 네. 예.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가 창덕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네. 시간에 이제 을미사변 별책부록 특집으로 꾸며보면서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조선 또 대한제국의 마지막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 창덕궁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먼저 이제 고종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경복궁에서도 창덕궁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등을 겪으면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을미사변까지 겪으면서 네. 사실은 이 2개의 궁궐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관파천 시기에 네. 어떻게 보면은 한때 궁궐을 썼지만 원래 모습을 거의 잃어버렸던 경운궁, 이제 덕수궁의 원 이름이 경운궁이거든요. 네네. 이 경운궁을 복원하도록 하고 거기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1907년에 사실은 이제 고종이 또 이제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그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 경운궁의 입지가 주변에 여러 공사관들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거를 바탕으로 안전을 좀 도모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계속 머물겠다라고 네. 하게 되니까 새로운 황제였던 순종이 네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덕궁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래서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사건은 바로 덕수궁도 경복궁도 아닌 창덕궁으로 자리매김이 되게 되면서 창덕궁에서 조선 대한제국 마지막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고종은 이제 러시아 공관에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덕수궁에 계셨고 그렇죠. 아들 순종은 창덕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순종도 같이 머물렀었는데 네. 사실은 여기가 대한제국의 궁궐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고종이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고종은 여기를 그대로 있겠다라고 머물게 되면서 네. 순종이 다른 궁궐로 옮겨간 곳이 바로 이제 창덕궁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도 잡지사 유튜브 영상판으로는 저희가 사진을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창덕궁 전경의 모습이 보이는데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뭔가 경복궁은 가보면 개인적으로는 여기 진짜 나란히라던 데다.
전혀 그렇죠. 공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창덕궁 가면 약간 소풍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역대 왕들이 네. 경복궁 가면은 일해야 되는 느낌을 받았던 아, 것 같고요. 왕들도 예. 네. 근데 창덕궁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네. 그 정무 공간만큼 넓은 후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후원이 있으니까 음. 사실은 이제 왕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궁궐 밖으로 나가는 건 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럼 이 후원의 넓은 그 공간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복궁 일대에 향원정 일대를 그 고종이 꾸몄다라고 예,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예. 창덕궁에 있을 때는 굉장히 후원도 넓었는데 네. 경복궁 오니까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좀 답답해요. 후원을 좀 만들자. 번아웃. 그래서 이 그 건천궁 일대하고 그 아. 뒤에 경무대 영역까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이 창덕궁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래서 이 궁궐은 분명히 그러니까 네. 중국의 어떤 예법을 따라서 궁궐을 지었는데 예. 여기는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 보여 나타난다. 창덕궁에. 그래서 여기는 그럼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아. 한국의 궁궐의 특징을 잘 갖고 있다. 아. 자연과의 어우러짐? 아니 어떻게 정무 공간을 자연과 어우러지게 만들 수 있는가? 예. 라고 하지만 한국은 그거를 실현해냈고 어. 그런 면에서 이 공간을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유독 창덕궁만 지정이 됐군요. 네, 그래서 지금도 창덕궁에 단풍이 들 때, 네. 그다음에 꽃이 필 때 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 지금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사진에 남길 수 있는 공간들을 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근데 보니까 창덕궁을 처음에 이제 지은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었습니까? 이분이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동근 씨로 저는 기억하는데. 유동근 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주상욱 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한양이 살짝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음. 제1차 왕자에 난 이후로 그 정종이 개성으로 가거든요. 태정태 할 때 정종. 예, 그러니까 방원의 형이죠. 예, 예. 방과가 이제 정종이 개성으로 가니까 예. 도읍지가 옮긴 것도 아니고 안 옮긴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예. 그 상황에서 다시 1405년에 네. 한양으로 이제 복귀를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예. 이 경복궁이 뭔가 불편했던 거예요. 뭐 안전 개혁이 있어서. 안종기역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궁궐을 하나 새로 짓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창덕궁의 시작이고요. 나무도 좀 많이 심고. 그렇습니다. 후원도 넉넉하게 만들고. 아, 그럼 완전 초기에 만들어진 궁궐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경복궁이 1395년, 예. 창덕궁이 1405년 하니까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네요. 네. 다른 궁에서는 볼 수 없는 창덕궁만의 특별한 공간 혹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공간이 있으세요? 여러 공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후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원. 네, 그래서 이제 창덕궁하고 창경궁은 원래 이제 같은 궁궐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통의 후원을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한때는 비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 비원은 대한제국 시절에 후원을 관리하는 관청의 한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걸 일제강점기에 예. 뭔가 여기를 비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놀이 공간으로 제공을 해야겠다 하면서 비원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공식 이름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금원 금원 또는 왕 궁궐의 뒤에 있다. 후원. 아.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불러야 되는군요. 네. 예. 후원을 한번 들러보시라. 많이들 뭐 가보셨을 거예요. 예. 그럼 오늘 가볼 곳이 뭐 후원 얘기입니까? 후원은 뭐 아름다움에 대한 네. 그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볼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나라 뭐 정원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볼 때. 음.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네. 왕비가 머물렀던 대조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간이었던 조그만 방 흥복헌이 있습니다. 방이에요, 방. 네, 그 흥복헌이 사실은 건물 이름을 갖고 있지만 대조전에 딸려 있는 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흥복헌에서 1910년 8월 22일에 네.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10년 8월 22일. 네. 저도 수험생 시절 지난 지 좀 돼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네. 그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 이 날짜는 전부 다 8월 29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건?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경술국치. 그래서 1910년 8월 29일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실제 사건은 일주일 전인 8월 22일 날 일어나고요. 조선왕조실록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시험용 조선왕조실록은 철종까지입니다. 예. 왜냐하면 고종순종실록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도 우리가 일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고종순종까지 바라봤던 마지막 실록의 마지막 장면이 예. 1910년 8월 22일입니다. 실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러면 조선 뭐 대한제국의 마지막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기록이 공식적으로 순종이 황제에 있는 공식 기록으로 끝이고 예. 여기서 마지막 어전 회의를 해서 예. 여기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총리 대신인
이완용에게 이완용. 맡긴다. 이 내용이 마지막 어전 회의입니다. 아니 그 경술국치가 일어난 곳이 아까 그 방 딸려있는 흥복헌. 방 흥복헌이란 네,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경술국치는 을사조약 이후의 일인데 그렇습니다. 을사조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교권을 박탈당한. 외교권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1차로 나라가 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대한제국의 황제가 모든 권한을 일본의 왕한테 넘겼던 게 1910년.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한국인 황제가 아니라 네. 이제 일본인 총독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을 이 경술 1910년 국치일, 그래서 8월 29일로 기억을 하는 거죠. 을사조약 때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네, 그렇지만 명목적으로는 네. 고종이 있었고 그 예. 뒤에도 순종이 있었으니까 네. 실질적인 권한은 뺏겼지만 명목은 아직 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됐던 거죠. 있었는데 이제 경술국치 때는 그마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빼앗겼다. 총독이 통치를 하는 거죠. 아니 흥복헌은 그럼 원래 뭐 하던 공간이었어요? 대조전에 딸려 있는 조그만 회의실 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의실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우리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대한제국이 치욕을 입은 그렇습니다. 장소네요. 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완용, 사실 경술국치에 가담한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하고 뭔가 나라를 넘긴 상징적인 인물처럼 우리가 그렇죠. 기억하는 보통 삼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관왕. 네, 을사늑약 당시에도 참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정미칠조약이라 그래서 군대 해산을 할 때도 네. 고종 황제를 퇴위시킬 때도 참여를 했고요. 아, 그다음에 그 국권을 빼앗는 이 자리에서는 이제 마지막 두 번은 총리로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국권을 망가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걸로 삼관왕을 하고 그래. 진짜 상징이 될 만하네요. 그래서 네. 이완용이라는 인물이 친일파의 또 매국노의 상징으로 예. 알려져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경술국치에 우리가 아는 이완용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순종의 황후와 관련 있는 인물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흥복헌이 이제 대조전이라는 곳이니까 황후가 머무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네. 그래서 황후가 벽에다가 귀를 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랬더니 뭐라 하는데 결국은 이 권한을 총리 대신한테 다 넘긴다. 이게 회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들으니까 네. 황후가 그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도장, 국세를 예. 치마에 숨겨버린 거예요. 와 대단하신 분이네. 예, 순정효황후. 순정효황후. 예, 그래서 이 순정황후 또는 순정효황후라고 하는데 네네. 이분이 이렇게 숨기니까 아무리 천하의 악독한 친일파들도 네네. 여성이고 황후니까 네.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네. 툭 하고 어깨를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에 그 숨겨놓았던 도장을 꺼내서 이완용한테 대신 총리 가져가시오. 황후의 몸을 건드리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국세를 빼앗았다. 예, 누구예요? 윤덕영입니다. 윤덕영. 예, 바로 순정효황후의 개인적으로는 큰아버지가 되는 인물이죠. 큰아버지예요. 지금 사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네. 우리가 외관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진에서도 뭔가 기운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완용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인물. 만약에 이완용이 없었다면 윤덕영이라는 이름이 거의 모든 곳에 대서특필이 됐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부에 관해서는 이완용하고 자웅을 겨뤘던 근데 그런 지금 많이 인물이기도 가려졌네요. 합니다. 이완용 네,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악독한 일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은사금이라고 해서 네. 보통 이제 그 국권을 빼앗기고 나서 이제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2만 원, 3만 원 정도 일제가 이제 그 어떤 상금을 주게 되는데 보너스. 예. 그런데 윤덕영은 수십만 원, 그 당시로 엄청난 돈인 거죠. 수백억에 해당하는 돈인 거죠. 수백억.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친일행위를 하게 되면서 네. 결국은 일제강점기 내내 네. 친일에 있어서는 이완용을 앞섰던 야. 그런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덕영이란 인물입니다. 나중에 뭐 어디까지 해드셨습니까, 저분은? 뭐 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도 그 서촌이라고 하는 옥인동 일대를 가게 예, 되면은 예. 옥인동 일대가 대략 한 4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중에 2만 평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서양식 벽수산장이라고 하는 네. 거대한 별장을 짓고 거기에 열채가 넘는 한옥을 지어서 윤스타운을 만드는. 윤스타운. 네, 그 밑에 이완용은 한 14,000평, 15,000평밖에 땅이 없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땅 짐작해 볼 평수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야, 진짜 떵떵거리면서 나라 넘겨먹고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이군요. 흥복헌. 예,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또 그런 대한제국의 마지막 순간 경술국치의 어떤 흔적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이완용이 이 도장을 가지고 가서 네. 이제 문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통감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예, 예. 이 통감이 이제 데라우치 마스타케가 되거든요. 아. 산의 정의라고 하는 예. 이 데라우치를 만나서 그때 사실은 국권을 넘기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이 워낙 중차대하니까 예. 일주일 뒤에 발표를 해요. 아. 그래서 우리는 8월 22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역사 기록상으로는 8월 29일 날 관보에 게재가 되면서 네네. 이 사건, 국권을 빼앗긴 날을 8월 29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약간 시간을 번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워낙 이게 중차대하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는 경술국치를 아. 22일이 아닌 29일로 29일 기억을 하게 되고 예. 이 마지막 통감이었던 데라우치는 네. 초대 총독으로 신분이 아. 변합니다. 데라우치 총독. 예, 그래서 데라우치 마스타케라고 하는 인물을 예. 그렇게 이제 기억을 이완용과 짝을 지어서 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흥복헌을 둘러봤고요. 이제 창덕궁 안에 낙선제라는 곳이 있군요. 네. 여기는 또 어떤 역사가 담겨 있습니까? 낙선제는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야, 후원에서 바라본 낙선제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네네네. 녹음이 딱 초록색이 보이네요. 네, 세 채의 집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낙선제 영역을 이제 살펴보면은 참 예쁘다. 여기는 누가 지었을까 하는데 원래는 이제 헌종이 경빈 김씨를 이제 후궁이었는데 네. 사랑해서 그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았던 공간입니다. 후궁을 위한 공간. 네, 왜냐하면 왕비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실은 저 영역은 창덕궁보다는 예. 예전에는 창경궁 영역이었었거든요. 아,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꾸며놓은 공간이고 후원도 예쁘게 꾸며놓고 네. 그 당시 이제 할머니였던 순원왕후 김씨까지 머물면서 각각의 영역에 이제 머물게 되는 어떤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왕비 몰래 좀 데이트하던 장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헌종의 아버지가 이제 효명세자. 그래서 네. 드라마에서 박보검 씨가 아. 그 역할을 맡았고 헌종도 굉장히 훤칠하게 잘생겼다고 알려진 인물인데 그렇군요. 네, 조금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낙선제 공간이 뜻밖에도 대한제국의 예. 마지막 황실 가족이 머무는 공간으로 또 활용이 됩니다. 황실 가족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공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제국은 1910년 네. 나라는 딱 그 어떻게 보면은 물을 베듯이 딱 끊어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살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 아. 그리고 광복이 됐을 때 그분들이 살아 있었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의 고리를 이어가다 보면은 네네. 이제 그 공간에서 낙선제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나라의 국권을 박탈당하고 나서 계속 그 순종을 이어서 창덕궁에서 지내셨던 거예요? 황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1919년까지 네. 고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덕수궁에 머물게 예,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사건, 그 고종이 승하한 그 사건으로 일어난 게 3.1운동이잖아요. 그다음에 순종이 승하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순종이 여기에 이제 그 머물게 되는데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낙선제가 아니는 그냥 궁궐 전체를 머물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순종이 돌아가고 나서는 네네. 이제 일제가 볼 때는 굳이 황제도 없는데 예. 이 공간을 하면서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쓰게 되다 보니까 황실 가족들이 굳이 머물 데가 없으면 낙선제를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공간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광복 이후에 예. 이제 황실 가족들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 있게 됩니다. 광복 이후에 일본에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못 돌아오게 되는데 예. 6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광복을 했는데 왜 그동안 못 돌아오셨어요?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일제 강점기에 주요 황실 가족들이 전부 다 일본에 있었다라는 것.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커스가 되고요. 예. 두 번째 당대 그 이승만 대통령을 바탕으로 한 정부가 볼 때는 네. 황실 가족이 부담스러웠어요. 아. 바로 이제 정부가 들어섰는데 공화정이 들어섰지만 예. 아직도 황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예. 황제가 돌아오고 황실이 돌아오게 되면 황실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명확하게 정리는 되어 있었지만 네네.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골치였군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들어오는 거를 거부했고 또 일본과 외교 관계 그때는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긴밀한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네네. 이제 박정희 정부가 볼 때는 황실 가족이 들어오면 뭔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 있었던 황실 가족 중에서 주요 인물들의 귀국을 주선하게 되면서 다 정치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덕혜옹주를 포함해서 덕혜옹주. 그다음에 이방자 여사라고 하는 예. 그 의민 황태자비 그다음에 그 남편이었던 영친왕
들어오게 되면서 네. 그분들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곳 낙선제가 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일단 가계도를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분들이 돌아오셔서 언제까지 계셨던 거예요, 낙선제? 영친왕은 1970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다음 70년도까지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덕혜옹주가 1989년 89년에도 낙선제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그다음에 의민항태자비 보통 예. 영친왕의 그 부인으로서 이방자 여사라고 불렀던 이 분도 89년. 그래서 89년까지 사실은 그 대한제국의 네. 사람들이 네. 이 창덕궁 낙선제 안에 살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없는 네. 비공개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황실분들은 집안 살림을 직접 안 하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시는 분들도 다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예. 우리가 그 시기에 뭐 마지막 상궁 또 예. 마지막 궁녀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궁녀. 그분들이 이제 영친왕과 그다음에 그 의민왕태자비 예. 그다음에 덕혜옹주를 모셨던 분들이고요. 아.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예. 이분들이 여기에 머물게 된 배경은 네. 아까 그 치마 속에 옥새를 숨겼던 분가 순정효황후. 1966년까지 여기 사셨어요. 이분은 일본에 안 가셨거든요. 아 계속 한국에 한국에 남아서. 계셨었는데 예. 그래서 그 머물 공간을 정부에서 어디를 배려를 해드릴까 예. 하다가 그러면 창덕궁 그리고 낙선제 예. 이 일대가 살림집으로서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계속 살고 계셨던 덕분에 예. 그 덕분에 사실은 60년대에 들어왔던 이분들이 네. 이제 이 영역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렇게 보면은 네. 66년, 70년, 89년이라는 결절점은 있지만 예. 결국은 우리가 현대사까지 네. 이 대한제국의 황실 가족들을 기억하는 공간으로서 낙선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89년도까지 요 황실 사람들이 창덕궁 안에 계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창덕궁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대한제국의 마지막 그림자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게 89년이면 진짜 현대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겨울에 그 온돌 난방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기 곤충 보일러 이런 걸 쓰셨을까요? 온돌 난방도 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약간 궁궐 안도 약간 조금 변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 그 개량하고. 근대적인 예.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있었는데 예. 창덕궁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다 복원을 하면서 예. 지금 옛 모습으로 다시 환원을 다시 해놨습니다. 복원을 한 거군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창덕궁에 어렸을 때 갔을 때는 막 타일 있고 막 이런 거 기억나거든요. 타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나무라든지 옛 벽돌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저한테도 좀 생소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그 대한제국 황실 후손들 일단 고종의 자녀들 가계도를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희 가계도가 뜨는데 고종 황제 밑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딱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아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네. 그 밑에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 네. 그 위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큰아들이니까 명성황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으로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26년에 돌아간 분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순종 황제 척은 뭐예요? 이름이 척입니다. 이척. 이름이. 그래서 예. 이강, 이은, 네. 이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강 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친밀감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굉장히 또 훌륭한 분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리고 어. 사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순종이 그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보통은 동생이 그 대를 잇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강 의친왕이 네.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강의 어머님은 보통의 후궁이셨어요. 그래요. 귀인장 씨는. 예. 그런데 영친왕 이은의 어머니는 네. 엄황깁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황후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어. 그러니까 이 자리를 건너뛰고 예. 순종의 후계자로서 영친왕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친왕으로 볼 때는 네. 왕실의 순위에 따라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의도치 않게 밀려난 밀려났다. 상황이 된 거고 그런데도 왕자를 붙여요? 저 당시에 친왕이라는 개념은 예. 일종의 황실의 왕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사실은 그 전에는 없었던 표현이고 예. 요 시기에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자 붙이는 게. 네네네. 나라 빼앗기고 이제 종자는 못 붙이고. 사실은 이제 예. 저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예. 대한제국의 황실이 예. 일본 왕실의 일부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왕실보다는 밑에, 일본 귀족보다는 위에. 예. 그러니까 일본 귀족들로 볼 때는 대한제국의 황실이 가장 더 높지만 예. 일본 왕실에서 볼 때는 대한제국 황실이 낮은 단계.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네. 일종의 그 뭔가 그 대접을 한다거나 예. 어떤
그 예법에 맞춰서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나저나 순종 황제는 그럼 경술국치 이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냥 네. 보통 보통 그냥 사람처럼. 조용하게 이제 살고 뭐 어디 이렇게 뭔가 뭐 큰 행사가 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저기를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방하고 네. 위로하고 네. 요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옛 황제일 뿐이지 예. 어떤 권력도 갖고 있지 않고 네. 그저 이 왕가에서 예우를 받는 그런 음. 존재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순종 황제의 1926년까지는 하더라도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순종 황제가 돌아가고 나서 그 자리는 이제 영친왕이 그 영친왕.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제가 네. 그 순종 황제 이후에 대한제국 황실에 대해서 두 예. 가지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즉 어떤? 대한제국 황실을 약화시키기 위한 건데요. 네. 첫 번째는 가능하면 일본에 머물게 한다. 일본에 머물게 한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영친왕이 있었다, 덕혜옹주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예. 이 얘기는 아주 어렸을 때거나 아니면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아, 일본에 있다가 잠깐 방문했을 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영친왕이 뭔가 한국에서 행사를 했는데 성인이었다. 예. 그건 방문을 한 거고요. 아. 아니면 아주 어렸거나. 네.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일본에 가서 머물도록 했고요. 어. 두 번째는 배우자를 일본인으로 합니다. 배우자 일본인. 그래서 영친왕은 그 옆에 일본인 여성을 하고 혼인을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자 여사가 그런 분이 되고요. 아, 이방자 여사는 그럼 일본 분이에요? 마사코라고 하는. 아. 그러니까 한자를 쓰면은 방자가 되지만 예. 일본어로 표현을 하면 마사코라고 하는 일본 황실의 예. 여인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덕혜옹주 같은 덕혜옹주, 경우는 예. 그 남편이 소다케유키라고 하는 아. 역시 일본 사람입니다. 그 소 씨가 대마도 상시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대마도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일제가 규칙으로 정한 이유는 네. 사실은 대한제국 황실을 무너뜨리겠다. 음. 왜냐면 계속 이렇게 몇 번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중심을 서울이 아닌 도쿄로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아.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혈통 역시도 예. 일본 쪽하고 계속해서 뭔가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난 결혼 안 해. 일본인하고 결혼 안 해. 하면서 도망 다녔던 분이 계세요? 이강, 위치랑 이강입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칠 뻔했는데. 도망갔고요. 그다음에 예. 일본에 오라는데 별별 이유를 대서 안 갑니다. 안 가요. 몸이 아파서 내가 힘이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일본 안 안 갔어요. 가셨어요. 끝내. 예. 야. 그래 물론 이제 중요도에 볼 때는 영친왕보다는 덜 중요한 위치에 있긴 했었지만 네. 끝까지 안 갑니다. 야. 이제 이분 그런 참-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뭔가 독립운동에도 연결이 되는 고리를 가져서 네. 나중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네. 의친왕을 한번 모실까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었던 부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뭐 공화정을 수립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구황실과 그를 따르는 상징성이 사람들을 있잖아요. 뭔가 모셔오게 되면 세력을 좀 강화시킬 예, 수 있겠다 예.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의친왕이었던 거예요. 이강 이분 네. 의친왕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제 정책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황실 사람들이 많이 가 계시다가 60년이 돼서야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광복 때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에 있게 되고요. 의친왕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만이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귀국이라는 문제가 걸렸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유명한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저기 그 인터넷에서 배우 고수 닮은 꼴로 유명한 엄청 잘생긴 왕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조금 더 잘생기시지 않았나. 고수 배우를 능가한다? 네네.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이유 왕자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의친왕의 아드님 네. 중에 한 분인데요. 의친왕 아드님이군요. 네, 이강 선생도 굉장히, 그러니까 의친왕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후 왕자도 잘생겼는데 사실은 이후 왕자도 일본에 안 가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켰던 거예요. 예. 당시에 이제 그 대한제국 황실 가족들을 가능하면 전부 다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켰거든요. 제복 입은 사진 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제복을 입고 있는데요. 저 제복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에 가서 잠시 머물다 오겠다라고 네. 하고 갔는데 네네. 거기서 불기의 객 돌아오질 못합니다. 왜요? 원폭 투하가 히로시마에 있었던 그날 히로시마에 있었어요. 45년인가요? 45년에. 그래서 저번에 마지막 히로시마에 그때 계셨다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생존 날짜를 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진 그날입니다. 피폭.
피폭당하셔서 돌아가셔요. 와, 황실 분이 그런 피해를 직접 입으신 줄은 몰랐네요. 네. 사실은 이제 원폭 그 피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계 네. 제2의 피해국이 한국이거든요. 적어도 3만 명 이상이 네. 이 원폭 피해로 목숨을 잃은 걸로 보여지게 되는데 징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근처에 갔던 분들 네, 네. 그 중에 한 분도 이후 왕자였던 거죠. 아, 그래서 그분들은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는 분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게 되면은 네네. 괘씸하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왕실 인물들이 창덕궁 낙선제로 돌아와서 이제 어떤 분들은 89년도까지 그렇죠. 계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은 분들이 애틋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황실의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을 떠나서 네네. 덕혜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 잃고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음. 또 이제 그 상대 쪽에 있었던 마사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방자여서. 영친왕인을 우리나라 공식 호칭으로는 의민 황태자로 부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방자 여사 같은 경우는 의민 황태자 비가 되는데 네네. 이분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일본인과 살았으면은 무난한 삶을 살았을 아, 텐데 그렇죠. 예. 조선의 왕자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네. 한국에 와서 살게 되고 예. 그러니까 또 한국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교육 사업이라든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예. 이런 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는 덕혜옹주만큼이나 어떤 면에서는 이방자 여사에 대한 이방자 조명도 여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분이군요. 저희 네. 사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뭔가 좀 찡한 부분이 있는 게 덕혜옹주가 돌아가고 얼마 뒤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시거든요. 예, 예. 아마 아픈 올케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저분의 삶 역시 네. 같이 또 살펴보면 어쨌든 역사의 비극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지나쳤던 대한제국 황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사코라는 이름보다는 이방자 여사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또 네. 의민 황태자비라는 호칭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그럼 이분들의 기억이 예. 이제 창덕궁에 주로 이제 남아 있기는 하는데요. 네네. 어디 묻혀 계실까? 아, 돌아가신 분들이 네, 그러게요. 뭐 서울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서울 어디라기보다는 예. 이분들의 연고가 결국은 고종 그리고 순종하고 연결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네네. 이제 고종과 순종의 네. 왕릉이 경기도 어디죠? 금곡에 남양주에 남양주에 홍유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릉이 고종과 명성황후, 그다음에 유릉이 순종과 순명효황후, 순정효황후, 황후가 두 분이시거든요. 예, 예. 이분의 무덤이 여기에 있고요. 이 근처에 저분들의 무덤이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방자 여사도 거기에 덕혜옹주도. 영친왕도, 덕혜옹주도, 의친왕도. 아, 홍릉 유릉에서 홍유릉이에요. 네. 그 홍유릉은 예. 고종과 순종의 왕릉을 가리키는데 예. 그 주변에 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신다면 네네. 창덕궁에서 그 역사 내력을 들었던 그분들의 예. 실제 묻혀 있는 공간을 예. 방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혹시 홍유릉 관련해서도 혹시 해주실 얘기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요? 특히 홍릉은 예. 너무 벌써부터 끈질끈질하신 것 너무 사연이 시동 거시는 것 같은데. 너무 사연이 어쩜 저렇게 복잡한 사연을 가진 왕릉이 있을까? 그 하나의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그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사연의 집대성이 바로 홍릉입니다. 아, 그리고 뭔가 고종의 또 야망도 거기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되게 내력들하고 궁금해. 예. 같이 저 영역을 살펴보신다면 이 가을에 갈 곳이 하나 또 늘어나지 아, 않을까. 그러면 다음 주에 바로 홍유릉 그럼 얘기로 이번에는 괜찮으십니까? 홍유릉 가나요? 저희가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지사 느낌으로 아. 꼬꼬 잡으러 가고 있거든요. 다음 주 홍유릉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거기 예. 재밌습니다. 가을에 가볼 홍유릉 얘기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창덕궁에 있는 흥복헌과 낙선제 아주 익숙한 장소에 담긴 새로운 이야기를 또 만나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지사에 들어온 독자 투고입니다. 웃으면 보기와요님께서 이강민의 잡지사 방송 대상을 기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라고 축원을 해주셨네요. 저희가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아직 1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드리고요. 제 취향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봉순이님께서 편집장님은 돈가스 소스를 부어서 드시나요? 아니면 찍어서 드시나요?
호준이님께서도 탕수육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돈가스 탕수육을 앞에 두고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실례 아니겠습니까? 제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스타일. 주먹입니다. 주먹. 예. 독자 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212 문자 메시지, 유튜브나 팟캐스트 팟빵에 댓글 달아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유튜브에서 풀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독자 투고였습니다. 네, 오늘도 훌륭한 궁궐 오디오 가이드 한 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마침 경복궁 별빛 야행에 이어서 창덕궁 달빛 기행이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금방 추워지기 전에 창덕궁의 흥복헌, 낙선제 들러보시면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숨결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